확실하게 이제 개코 양서 파충류에 대해서 이제 입문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꼭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아이들에게 충식을 해야 되냐, 벌레를 급여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아이자기숲의 이삭입니다. 처음에 이제 개코 아이들을 이제 키우기 시작하셨을 땐 보통 이제 피딩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어떤 사료를 이제 급여해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느 정도 이제 급여를 해야 되는지 그 양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이 있으실 거거든요. 저도 당연히 첫 입문을 했었을 때는 피딩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료를 먹여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저는 고민이 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아이들에게 어떤 사료를 이제 급여하는지와 그리고 이제 피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리필리치스 사료 특별 할인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개코 양서 파충류에 대해서 이제 입문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꼭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아이들에게 충식을 해야 되냐, 벌레를 급여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벌레를 조금 많이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충식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개코한테 꼭 귀뚜라미나 미롬을 이제 먹여야 되냐, 급여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개코 사료, 전용 사료이기 때문에 이 사료만 급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료를 저희는 슈퍼푸드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개코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슈퍼푸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슈퍼푸드에는 과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이제 미네랄 등이 이제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양소들이 다 균형 있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굳이 충식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같이 이제 벌레들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희소식이긴 하죠. 네. 슈퍼푸드를 고를 때는 두 가지만 참고해 주시면 괜찮아요. 첫 번째는 내 개코에 맞는 이제 슈프를 이제 잘 찾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케너스 개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른 유칼리도니안 개코류 아이들보단 단백질 함량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필리치 사료를 이제 급여를 하고 있는데, 왜 리필리치 사료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차와 개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칼슘 함량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칼슘 함량이 좀 더 높은 사료를 사용하면 좀 더 좋겠죠. 이렇게 개코 아이들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이제 좀 다르다 보니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유의하실 이제 사항은 이 슈퍼푸드 안에 인공 원료가 이제 첨부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또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최대한 자연 상태의 아이들이 이제 먹었던 성분을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 인공 원료는 제가 조금 피하려고 하죠. 개코 아이들에게 이제 먹이를 급여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핸드피딩,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율피딩이 있습니다. 핸드피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저희들이 뭐 주사기나 숟가락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직접 먹이는 것을 이제 핸드피딩이라고 그래요. 핸드피딩의 장점은 저희 반려인 분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이제 먹이를 급여하다 보니까 얘네가 먹이를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이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면밀히 체크가 되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큰 장점이죠. 확실히 핸드피딩을 하면은 저희가 맨날 이렇게 급여를 주니까 성장 부분에서 확실히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만약에 예시를 들면은 마치 이제 저희 남성분들이 이제 군대를 가서 매일 딱 시간대에 딱딱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랑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식인 자율 피딩 같은 경우에는 개코 아이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사육장 안에 먹이를 이제 놓는 방법이에요. 살아있는 곤충을 이제 아이들에게 급여를 하실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 곤충들이 이제 아이들을 물거나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 피딩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슈퍼푸드를 이제 먹이는 집사분들에게 핸드피딩을 할 때 볼볼볼 거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정말 정신없이 이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핸드피딩보다는 자율피딩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율피딩을 좀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 그렇게 빨리 크진 않은데 대신 아이들이 조금 느리게 크더라도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밥을 먹고 싶을 때 이제 먹고 싶은 양만큼 먹고 자연스러운 속도로 이제 성장을 했으면 해서 저는 자율피딩을 좀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제 밥을 줄 때 얼만큼 아이들에게 이제 줘야 될지 조금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사실 딱히 정해진 양이 없어요. 아이들마다 이제 먹는 양도 이제 다르고 그다음에 크기에 따라서도 또 먹는 양이 또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피딩과 이제 자율피딩 그 방식에 따라서 유연하게 아이들에게 급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린 아이들에게 핸드피딩을 하실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아이들이 배가 부르면은 자기들 스스로 이제 그만 먹는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의 먹이는 양을 이제 포커스를 두시기보다는 아이들의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반응, 그거를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더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안 먹을 때는 그만 주셔도 됩니다. 핸드피딩과 달리 이제 자율피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먹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조금 노하우인데 밥그릇을 이제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급여를 해주신 다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밥그릇을 이제 봤었을 때 설거지가 되어 있네? 이러면은 다음번에는 저번에 이제 주셨던 그 양보다는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다시 또 체크를 했을 때 또 설거지가 되어 있네?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먹는 적당한 양을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에게 이제 먹이를 급여할 때 이제 농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딱히 정해진 농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케첩 농도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비율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사료 1 그리고 이제 물 2 이렇게 이제 섞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급여를 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의 농도로 아이들에게 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핸드피딩을 할 때 잘 안 먹는 아이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많으실 텐데 저도 제 경험으로 딱 한 마리가 있는데 제가 이 아이를 1년 반 동안 핸드피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이제 알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슈퍼푸드를 이제 코에 이제 묻힌다. 근데 코에 묻혔을 때 아이들이 또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분무기로 코 쪽을 에임을 해서 물을 살짝 분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혀를 내밀어서 이제 이 부분을 코를 이제 닦으려고 할 때 스푼이나 주사기를 갖다 대면은 그때 이제 핸드피딩이 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율 피딩을 할 때 아이들이 안 먹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이들이 일주일 또는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밥을 안 먹는다 했을 때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반려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은 속상한 부분이 무조건 있어요. 건강 상태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료를 저희가 다른 사료를 이제 바꿔줬을 때 낯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잘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율 피딩을 이제 시도하실 때 너무 안 먹는다 싶어서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밥그릇을 넣어주기 전에 조금만 할짝거릴 수 있는 양으로 아이들을 핸드피딩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그릇과 아이를 다시 사육장 안에 넣으면은 그 냄새, 먹었던 거 그거에 대한 조금 반응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율 피딩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봤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피니치스 사료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료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칼리도니아 개코류 중에서는 이제 리켄스 개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다 보니까 입문했을 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구글링 서치 같은 거 하다가 스티브 아저씨를 이제 알게 됐죠.
예전에 스티브 아씨도 저희 영상에 몇 번 출연해 주셨는데, 스티브 아씨 같은 경우에는 리키 아이들을 이제 수천 마리 이제 키우신과 동시에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또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2018년도 때 아저씨께서 사료를 이제 출시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리키를 키우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리키를 연구를 하시는 분이 사료를 만들었다면은 내가 믿고 아이들에게 급여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샘플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키우고 있었던 아이들이 크레, 리키, 그리고 이제 트라키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리핀 사료를 이제 급여했었을 때 정말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료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사장님들에게 샘플을 한번 나눠봐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한 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코스토리 사장님이셨거든요. 보통 이런 새로운 사료를 이제 샘플로 드리면은, 저도 그때 당시 알았었는데 뭔가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새로운 사료를 먹었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개코스토리 사장님은 그날 제가 샘플을 드렸을 때 바로 급여를 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저에게 피드백을 바로 주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잘 먹는다고. 그래서 좀 많이 고마웠던 부분이 제가 지금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아이들에게 리핀시 사료를 급여를 하고 있고, 지금은 리핀시스 대한민국 총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핀시스 사료를 사용하게 된 이제 두 번째 이유는 확실히 영양 밸런스가 좀 잘 맞춘 사료인 것 같아요. 리키 아이들이 이제 단백질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그 증거? 에런 바우어과 그다음에 이제 프랭크 페스트 아저씨께서 뉴칼레도니아로 직접 가서 리키아너스 게코와 아이들의 성향, behavior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곤충을 주로 많이 먹는다 라는 것을 좀 알게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단백질을 많이 필요로 한 종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에런 바우어과 프랭크 페스트 이런 전문가분들과 수의사분들, 영양사분들과 같이 협력을 하셔서 만들어진 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원료 성분이 이제 들어간 사료는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필리치스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청 단백질, 유장 단백질, 그리고 셀라카제인 이 세 가지의 성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리피니시 사료를 급여하시는 분들에게 문제점 같은 것들을 한 번도 제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리피니시 사료가 영양성 부분에서는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대신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냄새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 이 냄새가 이제 강한 이유가 뭐냐면은 Black Soldier Larvae라고 해가지고 검정 파리 유충 때문이거든요. 이 검정 파리 유충이 냄새가 좀 강하긴 한데 대신 정말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거든요. 단백질 함량이 이제 높을 뿐만이 아니라 소화율도 상당히 이제 뛰어난 성분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제 코 아이들이 이제 안 먹을 경우에는 다른 사료와 혼합을 해서 급여할 때도 있어요. 냄새는 어느 정도 이제 가려주되 대신 이제 영양소 밸런스 부분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챙겨주는 거죠. 리필리시 사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칼리도니아 게코류 아이들에게 이제 급여를 해도 돼요. 그래도 각 종에 맞게 설계가 돼서 만들어진 사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반려인분께서 이제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급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리치 링구이니 이 사료는 리키아너스 게코를 위해서 설계된 사료인데요. 리키 아이들은 사실 과일보다는 곤충을 많이 먹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높은 단백질 함량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해당 사료는 다른 사료에 비해서 단백질이 28%나 높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레코 리조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크레스 게코에게 무난히 먹일 수 있는 사료예요. 사실 크레 말고도 대부분의 유칼리도니아 게코 아이들에게 이제 먹일 수 있는 기본 사료로 단백질이 적당하게 이제 조절된 사료입니다. 세 번째로 추이 페루치니, 차와 게코를 위해 이제 만들어진 사료인데요. 특히 이제 번식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칼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슘 함량을 높인 사료이니 꼭 차와 게코가 아니더라도 만약 번식기에 들어간 게코들이 있다면 이 추이 페루치니 사료를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일 요끼인데요. 가고일 게코에게 이제 적합한 사료로 아스타잔틴이라는 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핑크색, 검정색 이런 색소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준 성분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공벌레 아이들에게 이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이 요끼를 먹은 공벌레 색깔이 이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끼의 경우에는 가고일 아이들에게만 이제 급여를 하는 것보다는 크레나 리키 등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핑크색, 검정색 이런 색감을 가진 친구들에게도 급여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얀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 게 색깔을 바꿔요. 하얀색이 조금 누리끼리해진다 크리미한 색깔로 되기 때문에 하얀색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릴리 화이트나 트라이컬러 그리고 이제 아잔틱 이런 이제 하얀색 색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이렇게 피딩에 대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조금 정리가 되셨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피딩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억지로 하지 않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서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만큼 먹이려고 했으니 저희 개코들에게 이만큼 먹여야 된다 라는 이제 강박 같은 거는 없으셔도 괜찮거든요. 이런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가이드로 이제 삼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한 부분은 반려인이 직접 개코 아이들을 유심히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먹는 양과 방법을 이제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교감이 아니라 제 생각은 이 부분이 교감이 아닐까 싶네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할인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벌써 2024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 이벤트로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가골 요끼 40% 할인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골 개코 아이들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핑크색, 그 다음에 검정색 이런 색감의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이 가골 요끼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추천을 드려봅니다. 구매 후 댓글까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1000포인트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